가장 가까운 사람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가족과 말다툼을 한 후 화해하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한 적, 친구에게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풀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해서 끝까지 연락하지 않은 적,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사과하면 될 일인데 괜히 더 강하게 버텨버린 적,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사소한 감정 다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이유는 자존심이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였고 서로 힘들 때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도 아니었고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났습니다. 친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도 친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자 점점 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잖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존심 때문에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지인을 통해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가 연락하기를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살면서 사소한 오해와 다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먼저 다가가는 걸 망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존심이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멀어지고 있나요? 그 관계를 되돌릴 기회가 있다면 지금 당장 연락해 보세요. 자존심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 방금 전 이야기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자신만의 원칙이 뚜렷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항상 당당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는 직장에서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하면 엄격하게 지적했고 자신의 실수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결과적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고 승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하지만 문제는 그의 태도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직장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에는 존경받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기분이 들죠. 그럴 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려 하면
점점 시대에 뒤처지고 사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배운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내가 이런 걸 이제 와서 배워야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놓친 적은 없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힘들어 보여요. 모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됐어. 내가 내 일은 알아서 해. 사실 그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오래전부터 스스로 쌓아온 벽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가족인데요.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존심이 가족과의 거리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앞서면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몸이 아픈 걸 알면서도 병원에 가기를 미룹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질 거야.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이죠.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건강했지만 최근 들어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죠.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남편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히 병원 가서 쓸데없는 검사나 받으면 돈만 나가. 아내는 계속 걱정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걸 미루었고 그 결과는 더 심각한 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아프지만 참고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건강 앞에서는 자존심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동안 우리 몸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몸이 안 좋으면서도 참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가족이나 친구가 병원에 가라고 말해도 괜찮다며 버티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걱정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건강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오랜 친구와 다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고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작은 말다툼이 커지면서 둘은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의 소식을 남들 통해서만 듣게 됐습니다. 잘 지낸대.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한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지내? 남자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그도 그동안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둘은 그날 밤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일도 아니었는데.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왜 그렇게 오래 안 봤을까? 자존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일수록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용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오랜 친구 혹은 가족과 다툰 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 관계가 정말 소중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생각보다 상대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때로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김 대리는 자신이 후배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후배가 자신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그 후부터 김 대리는 회의에서 후배의 의견을 일부러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꼬집듯이 지적했죠. 그러다 보니 후배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팀장이 프로젝트를 새로 맡기면서 김 대리와 후배에게 함께 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 대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후배가 사실은 매우 유능하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후배는 김 대리를 불편해했고 서로의 협업은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김 대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후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요. 직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느라 다른 사람을 배척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자신입니다. 상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방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자존심을 지키려다 오히려 관계를 망친 적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자존심은 때때로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길이 맞아. 내 말대로 해라.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한 말다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까? 하지만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고집부렸구나. 그냥 먼저 손 내밀 걸. 하지만 그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과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자존심을 내려놨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가족과 잘 지내고 있나요? 혹시라도 사소한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존심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이 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거리를 만드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